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미 연방법원의 상호관세 발효 취소 명령이 되살아나며 관세 불확실성이 재점화되자 코스피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불확실성이 하루 만에 재점화되자 외국인이 팔자에 나서며 코스피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 효력을 일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항소심 판결과 대법원 최종 결정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며 상호관세는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84% 하락한 2697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정책에 관련 종목들이 급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대선 후보가 재생에너지 산업을 강조한 영향으로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으며 HD현대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전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태양광 설치 증가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국내 시장의 매출 비중이 70%에서 80%로 해외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정책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에 풍력과 태양광 개발 사업을 하는 대명에너지와 SK이터닉스도 각각 4.37%와 2.63% 상승했으며 HD현대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18.55% 상승한 48,2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대규모 수주 모멘텀과 지배구조 변화 기대감에 힘입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하반기 대규모 수주와 삼성전자의 보유 지분 매각 가능성의 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하반기 수주 모멘텀이 폭발적이라며 여름부터 미국발 LNG선이 향후 2년 동안 170척 발주될 것으로 예상 중인데 한국조선소가 대부분 수주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지분 매각 가능성도 언급하며 삼성전자는 삼성중공업의 지분을 15.2%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시가총액이 더 오른다면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전일 대비 4.71% 상승한 16,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이 1조 1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앞두고 임원 16명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포스코그룹 2차전지 소재 계열사 포스코퓨처엠의 전 인원이 1조 1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앞두고 회사 주인 매입에 나서며 책임 경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모든 임원이 총 1,738주를 보유하며 책임 경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종가 기준 임원들이 보유한 자사주 규모는 12억 2,521만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업계에서는 통상 임원의 자사주 매수는 시장에서 호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회사 내부 사정에 밝은 임원들이 주가 흐름을 긍정적으로 전망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포스코퓨처엠의 주가는 전일 대비 2.82% 상승한 11만 6,6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케터.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끝이 났습니다. 국내 시장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발 상호관세 재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 오늘 2,700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장중에 저점은 2,689선이었고요. 그래도 마감장 가까워질수록 소폭 상승을 하면서 0.8% 빠진 2,697선에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면요. 오늘 코스닥도 흐름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선은 하락으로 출발을 해서 장중에 강보합으로 전환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결국 오후장 들어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던 모습이고요. 734포인트에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동향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은요. 2거래일 연속 담안했던 외국인과 기관이었는데 오늘은 매도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 강하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오늘 6,100억 원 이상 팔아내는 모습이었고요. 결국 외국인의 매도세가 코스피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150억 원 팔아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매매 동향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도세 또 기관 같은 경우는 매수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기관이 매수세가 조금 늘어나면서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좀 전환을 했던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은 마감장 들어서 크게 매수하지는 않는 모습 보여줬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1,100억 원 이상 팔아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이렇게 좀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서 시장은 좀 관망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부각됐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살펴보면 그래도 오늘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조금은 힘을 내줬던 섹터는 화장품 그리고 미용기기였습니다. 참 시장의 흐름을 보면 뷰티에 정말 관심이 많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미용기기 그리고 비만 치료제까지 이렇게 섹터만 보더라도 화장품 이런 전반적인 섹터가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다는 것, 또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올리브영을 통해서도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이 뜨겁구나라는 것들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올리브영 하면은 K 인디 브랜드들이 굉장히 몰려 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올리브영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놨습니다. 매출만 해도 약 5조 원에 육박하고요. 또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지난해에는 일본에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올해에는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해서 LA의 1호 매장을 좀 개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K-뷰티 입장에서 보면은 활로가 넓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미용기기도 세계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죠. 사실 1분기 하면 뷰티 업계에서는 좀 비성수기로 꼽히는데 APR 같은 경우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2분기에도 긍정적인 실적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이 매출도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클래시스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요. 이 고주파 장비 볼류머가 최근에 유럽에서 안전 인증을 획득을 했고요. 그러면서 유럽 수출에 이제 박차를 가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올 같은 경우도 LS증권에서 중국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또 미국도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붙는 상황인데요.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미용까지 사실 1분기는 좀 성수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을 잘 내놨기 때문에 2분기에는 더 기대감을 갖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관련주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미용기기 관련주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최근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달바글로벌 오늘도 9%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차트를 보면 우상향 추세를 좀 그려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분기에 긍정적인 실적 내놨던 코스맥스도 오늘 2% 넘는 강세. APR도 실적 굉장히 잘 내놨죠.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나왔고요. 오늘 반면에 미용기기는 조금 각각 종목별로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비율 같은 경우 약보합권, 클래시스도 0.8%대 하락했던 모습인데요. 2분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붙는 만큼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공포 테마가 튀어오르기 마련이죠. 코로나19 관련주들 오늘도 강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코로나19의 이 확산세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던가 홍콩 이런 중화권뿐만이 아니라 태국에서도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태국이나 홍콩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여행을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하고 또 지금 유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은 인접국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계속해서 코로나가 여름철 재확산될 것이다, 유행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고요. 특히나 65세 이상 노약자라던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해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4월 말까지가 이 접종 기간이었는데 6월 말까지 늘렸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진단키트라던가 백신 그리고 해열 진통제까지 수단매가 계속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시세가 강하게 나왔는데요. 종목들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코로나19 오늘 관련해서 나이백 같은 경우 22%대 강세를 보였고요. 국전약품 7%, 랩지노믹스 6%, 또 시젠과 엑세스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빨간불 켜낸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에 편입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종목들을 좀 접근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서 같이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5월의 거래일이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는 6월 시장을 좀 대비해야 될 텐데 그런 전략까지도 저희와 함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6월 시장에 대한 대비 본격적으로 함께해 보시죠. 오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거의 뭐 일주일째 함께하고 있죠.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일주일 내내 좀 만나 뵙게 되는 건데요. 저도 참 많은 거를 준비해서 이 시간에 쏟아부으려고 하는데 준비는 많이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그래도 나름대로 시간이 많이 주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6월 달입니다. 6월 달은 뭐 상반기를 결산하는 달이기 때문에 항상 원달러 환율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우리 기업들 실적이 어느 기업이 좋아질지 그 좋아질 기업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도 또 열심히 또 다음 6월 달에도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 좋은 수익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6월 상반기 마무리기도 하고 또 하반기도 같이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그런 전략들 같이 잡아보시고요. 오늘 또 이슈들 가져와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K미용기기도 세계가 주목. 네,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미용기기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또 2분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들도 많이 내놓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미용기기 가져와 주셨는데요. 맞을까요? 네. 일단 미용기기 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료기기보다는
좀 임상이 이런 부분에 좀 약간 좀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규제가. 하지만 이 사람의 스킨을, 그러니까 피부를 뚫고 약물을 전달해 주거나 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좀 임상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자체가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는 부분이라 기술 장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처럼 이 레이저 기술이나 아니면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한 나라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K-뷰티 화장품이 유행하면서 이 미용기기에 대한 관심도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한국 미용기기 업체들이 전 세계 전시회에 나가서 많이 전 세계 여성들을 향해서 이 제품들을, 이 미용기기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투자자로서 이러한 미용기기 시장에서 잘 나가는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포트폴리오에 이제는 좀 담아볼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가져와 주셨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비올과 원택 가져와 주셨습니다. 비올 같은 경우 마이크로 니들 관련한 기술 보유하고 있죠. 또 원택도 좀 가져와 주셨는데 이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올과 원택 가져와 주셨는데 사실 오늘 시세로 보면 시세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또 최근에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던 건 APR이라던가 클래시스였던 것 같은데 좀 약간 후속주로 봐도 좋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그 APR은 일반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처음으로 이런 미용기에 투자하기엔 너무 비쌉니다. 솔직히 큰맘 먹기 전에는 APR을 사기에는 좀 부담되는 가격이시죠. 하지만 비올이나 원택은 그나마 좀 젊은 시세를 내고 있는 그런 그 중소형주이기도 하고, 또 관련된 기술을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 좀 유명해진 그런 회사들입니다. 특히 비올 같은 경우는 이게 마이크론 니들이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마이크론 니들이라는 건 우리 피부가 있으면 그 니들이라는 것이 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약물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론 니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야만 이 인간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약물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 비올은 그런 마이크론 니들을 진짜 잘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론 니들 기술을 이용해서 고주파 RF를 통해서 피부에다가 어떤 특정 약물이나 어떤 전기적 신호를 줘서 피부를 하얗게 만들거나 뽀얗게 만들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올의 제품들은 중국 쪽 시장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 비올의 마이크로 니들 이 RF, 그러니까 고주파 RF를 이용한 이 피부 미용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원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이 회사의 제품들이 미용기기가 중국 쪽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한 100대 이상 팔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택이라는 이 회사는 이 레이저 의료기기 쪽인데, 이 피부에 레이저를 조사해서 그 레이저를 통해서 피부를 하얗게 하거나 뽀얗게 하거나 이렇게 피부에 어떤 그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료 장비인데요. 이 레이저 기술은 굉장히 섬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잘못 조사할 경우에는 피부가 괴사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기술 자체도 의료기기에 준하는 만큼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장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죠. 그래서 이러한 의료기기 장비 업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제품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두 회사 모두 시장 가치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주가로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죠. 시세가 점점 그러니까 실적을 점점 좋게 낼 거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밀어 올려질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면 지금 APR이 몇십만 원 하는 그 비싼 가격에 그 솔직히 손이 안 나가시지만 그런 비싼 가격의 의료기기 장비 업체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제2의 APR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두 종목 중에 우리 파트너님은 어떤 거를 픽으로 꼽아주실까요? 원택이죠. 원택은 레이저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의료기기를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탈모 치료제,
이 탈모 치료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탈모 치료제는 탈모인들은 솔직히 좀 어디 가서 쉽게 말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 탈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회사의 원택의 이 의료기기는 나름대로 이 탈모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피부 미용 시장에서 이 원택의 제품들도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 대비해서 확실히 이 회사는 좀 저평가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밸류에이션 해봤을 때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에서 한 적정 주가 1분기 실적 기준으로는 13,000원 정도 될 수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그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꾸준히 매수하는 그 이유가 바로 실적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원택을 애프터픽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특히나 이 탈모 치료제 사실 최근에 공약으로도 좀 내세우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약에 따른 기대감도 좀 붙을 수가 있겠죠. 일단은 뭐 지난번 대선에서 또 이 탈모 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게 의외로 우리나라에 탈모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탈모에 대한 여러 가지 탈모 치료제라는 거 아직 확실한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나올 건 없습니다. 탈모에 도움을, 탈모 개선에 도움을 준다 이런 약품이나 의료기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회사 제품도 나름대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제품인 것이죠. 네, 미용과 탈모 두 가지 키워드를 다 잡아갈 수 있는 원택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도 열어보시죠. 올여름 코로나 심상찮다. 재유행 선제적 대비할 때 네, 오늘도 시장에서 코로나19 관련주들의 시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빠지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계속해서 여름철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계속 여기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그 지난주에 제가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대만에서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만도 이 코로나를 잘 대응한 그런 나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유행은 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역이 뚫려버린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까지 이 대만에서 컴퓨텍스 2025라는 아주 큰 전 세계적인 컴퓨터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 젠스왕 그 CEO도 나와서 엔비디아 CEO도 나와서 뭐 기조연설도 하고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인들이 갖고 관광객도 찾았는데요. 이분들이 지난주 일요일 날 우리나라로 대거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복기가 일주일 지나게 되죠. 그리고 어저께 정부에서 또 이 선제적으로 코로나나 이런 유행성, 그러니까 감염병들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게 다분히 이 대만에서 컴퓨텍스를 다녀오신 분들에 대한 이런 좀 대응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지난해 코로나가 여름에 대유행을 했는데요. 그때도 보면 밀폐된 환경에서 에어컨을 틀 때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생활하는 게 이 집단 감염의 또 한 이유가 됐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에 대해서 감염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우리 투자자들도 관련 종목들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네, 코로나 정말 좀 조심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또 시장에서는 여기를 좀 주목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접근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젠과 엑세스바이오 진단키트 주들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최근에 실적 회복하고 있는 시젠이죠. 또 엑세스바이오도 포트폴리오 굉장히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테마에서는 사실 뭐 백신도 있고 진단키트도 있고 최근에는 해열 진통제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진단키트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두 종목 좀 수요가 계속 많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 거죠. 네. 일단 시제는 누가 뭐래도 이 진단 쪽에선 거의 뭐 1등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종목이고 전 세계적으로 시젠이
이 코로나 진단 키트를 판매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송파에 가보시면 굉장히 큰 빌딩을 시즌이 사기도 했죠. 그만큼 현금 보유량이 많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코로나 이외에도 다양한 감염병에 대해서 이 진단 키트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러한 기술 수준이 분자 진단으로서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그런 진단 기술을 갖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호흡기 진단 제품이나 성매매 감염 진단, 그다음에 소화기 감염 진단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진단 키트들을 갖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그런 제품들과 전 세계 시장을 갖고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즌 이번 1분기 때 적자 지난해까지는 적자를 보다가 이번 1분기 때 흑자 전환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확실하게 시장에 각인시켜줬습니다. 이 말뜻은 시젠이 부활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액세스바이오인데요. 지난주 내내 액세스바이오에 대해서 여러 번 제 방송에서 언급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가 갖고 있는 말라리아나 독감이나 이런 코로나 진단 키트, 그리고 또 겨울철에는 이런 독감과 코로나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콤보 키트, 이런 것들을 액세스바이오는 개발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체외 진단 기기를 전문화하는 자회사 웰스바이오와 함께 중동 지역에 진출해서 중동 전시회를 통해서 아프리카까지 커버하는 이 해외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액세스바이오는 실력도 있고 제품도 있고 기술력도 있는데 시장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즉 영업력이 딸린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액세스바이오 같은 이번에 올여름에도 이러한 코로나가 우리 국내에서 유행하고 지금 해외에서도 대만과 중국 또 홍콩, 태국까지도 이 동남아권에서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이런 시장에서 액세스바이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코로나 진단도 있고 다양한 이 진단 키트를 판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세스바이오는 이런 감염병이 유행을 할 때 재빠르게 관련된 진단 키트를 만들고 시장에 대응해서 양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네, 사실 그간 진단키트 하면 코로나만 좀 생각하게 됐는데 최근에 진단키트 회사들을 보면은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다변화하고 있다라고도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시젠이랑 SS바이오 이 둘 중에 픽은 어떤 걸까요? 역시 큰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시젠을 저는 선택해 드리는데요. 이 시젠은 기본적으로 이 호흡기 질환 쪽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고, 그거 외에도 이 소화기나 뭐 자궁경부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체크하는 이런 이런 진단 키트인데요. 특히나 이 자궁경부암에 들어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이쪽은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큰 그 시장을 갖고 있고, 그 시장에서 시젠 제품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 확실하게 자기 시장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건 이번 1분기 그러니까 이 분기 보고서의 상에서도 유럽 지역에서 판매 신장률이 64%나 나오면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이 회사가 이제 사업 보고상 밝혔죠. 그래서 이 해외에 확실한 자기 시장을 갖고 있고, 또 이러한 그 새로운 이 감염병이 나타났을 때 그 감염병에 대한 진단 키트를 만들 수 있는 연구 인력과 또 그 연구 인력이 만들어낸 진단 키트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그런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회사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진단 키트를 만들어내는 기술, 이 개발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을 이번에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모두가 당황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진단 키트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전 세계 군용기가 우리나라로 다 날라왔습니다. 그 진단 키트를 받아가기 위해서죠. 그것처럼 이 시젠은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이러한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진단 시약을 만들어내는 개발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큰 종목을 조금 꼽아주시는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인데요. 오늘 시젠 꼽아주셨고요. 흑자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테마 사실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전략 그리고 종목들까지 챙겨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은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나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 트레이드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빨간불 켰던 삼성전자 장중에는 2% 가까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현재 이 상승폭 조금 줄여가면서 0.5%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그간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담아냈던 SK하이닉스는 오늘 3% 넘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빨간불 켜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 LG에너지솔루션 7% 가까운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KB금융 0.9%대 상승세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1.2%대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부진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부터 에코프로까지 이 거래일 연속 상승을 뒤로하고 오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펩트론 오늘은 0.89%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 트레이드 살펴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는 김태훈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내년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14.4%로 낮추기로 했다. 29일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16년에서 2030년 국민연금기금 중기자산 배분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그만큼 해외 주식과 대체 투자를 확대해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라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자, 이번 주 그 월요일만 빼고 화요일부터 내리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대선 공약으로 나오면서 여러 사람들, 우리 투자자들 모두를 좀 설레고 흥분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또 투명하게 운영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각 섹터별로 한번 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회가 되면 요의 연장선상에서 각 섹터별로 체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소액주주들을 투자를 보호하고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말은 말 그대로 이제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소액주주를 희생시키는 그런 전횡을 더 이상 일삼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자사주, 즉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자사주를 사는 건 좋은데 사가지고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면 다시 시장에 던져서
결국은 또 주가를 흘러내리게 하는 우리가 박스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가가 코스피가 일정 부분의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지내는 그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자사주 매수와 매도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만 발표할 때마다 자사주를 몇십억 달러씩 사가지고 소각시키겠다 하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시장은 환호를 하죠. 우리는 부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특히나 이런과 함께 고배당을 권장하겠다는 겁니다. 고배당을 하면 고배당을 많이 하는 것만큼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주고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투자자들이 이 주식 투자에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장기 투자가 될수록 유도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이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 주주는 지금까지는 최대 주주, 즉 CEO, 경영권을 갖고 있는 CEO에 대해서만 이 이사들이 책임을 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많이 희생되어 왔었죠. 하지만 이제는 소액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했거나 손해를 본다. 그럼 집단 소송도 가능하게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사들은 진짜 이제 최대 주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일반 소액주주까지 신경을 쓰면서 경영을 해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 시장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좀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고 요즘 시장에 말 나오는 것처럼 코스피 5,000포인트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죠.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일본 시장이 니케이 225가 막 3만 포인트가 넘어간다 이걸 남의 집 지켜보듯이 구경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코스피 5,000을 통해서 우리도 이 부의 이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주주 이익이 그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주들의 이익인 이런 그 회사 내에 있는 유보금을 사용해서 자사주 취득을 하고 결국은 이걸 소각하지도 않고 계속 갖고 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삼성생명이죠. 삼성생명 같은 경우 삼성전자 주식을 예전 70년대부터 이걸 인수를 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40년, 50년 동안 거의 팔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서 한 2000년, 21세기 들어와서 이게 이슈가 되고 또 보험업법이 바뀌면서 일부 매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전까지만 해도 거의 안 팔았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 혹자는 그렇습니다. 아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가져가고 해서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팔아야 돈인 겁니다. 주식은 팔아야 현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주들에게 배당도 줄 수 있고 아니면 그 돈을 갖고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계속 그 성장해서 295만 원, 299만 원인가요 그때? 마지막에 그 옛날에 5,000원 할 때 그 정도 가격까지 오른 동안 삼성생명은 거의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대 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주주들의 돈을 이용한다라는 말들이 나온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없애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사주를 사면 이거를 다시 시장에 내다 팔지 말고 의무적으로 소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소각하고 아주 일부 경영권에 관계된 부분만 일부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영권 방어의 수준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해 주는 건 우리나라 이 대기업들의 소유 구조가 좀 지배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재벌 지주회사의 주주 환원을 강화해서 말 그대로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이 투자 폭을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 기회를 많이 늘리고 또한 이익을 늘려서 장기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주식시장을 통한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이죠. 국내 지주회사의 현황을 보시게 되면 국내 지주회사들은 자회사 주식을 샀다 팔았다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투자 이익을 몰려는 목적을 갖고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 시장이 좀 오르다가 다시 빠지고 오르다가 빠지고 이걸 반복합니다. 자, 그리고 자사주 매도를 우호주주들에게 넘겨줌으로써 최대 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이걸 자사주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액주주들은 여기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사주 취득과 소각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말 그대로 회사가 사내 유보금은 많은데 그 유보된
돈을 뭐 재투자도 안 하고 그렇다고 배당을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거 자사주 취득을 해서 소각도 하지 않으니 일반 소액주주들은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그 주주들의 이익으로 환원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소액주주 보호를 기본으로 깔고 기업 밸류업을 통한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일단 전하는 말씀 듣고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6월 앞두고 어떤 섹터 또 어떤 종목들 담아야 될지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김태현 파트너님과 함께 그런 전략들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우리 김태현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 뜨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은 샵 3772번으로 김태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월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공략주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첫 번째 종목은 지금 앞에 큰 산을 만들어 놓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거 예전에도 굉장히 유명했던 종목인데요. 한미약품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입니다. 한미사이언스 하면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 회사가 결국은 한미사이언스를 갖게 되는, 경영권을 갖게 되는 사람이 한미약품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영권 그 분쟁이 굉장히 심했었죠. 이거 어머니와 아들 간의 싸움이었는데요. 근데 결국은 이게 다 이제 아들들이 항복을 하고 어머니가 이제 이 회사를 전문 경영에 맡겨서 말 그대로 이제 성장을 시키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시게 되면 김재규 전 메리츠증권 부사장이 요번 한미사이언스 대표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전문 경영인 체제가 들어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래 회장으로 있으면서 대표이사였던 소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전문 경영인 체제가 만들어지고 나름대로 이 경력이 검증이 된 인원이 경영을 하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이 여러 가지 중장기 경영 계획을 시장에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이 싸움박질하는 바람에 주가도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많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다 보니 주주들에게 뭔가 베네핏을 줘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도 여기는 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주주 환원율 25%로 확대하고 연평균 평균 배당률도 20%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 환원을 많이 해줌으로써 주주들에게 그동안 실망했던 부분을 많이 따라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엊그저께인가요? 그러니까 코리아 밸류업이라고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름대로 주주들에게 환원을 많이 해주고 주주들 위한 경영을 하는 그런 회사들을 선별해서 따로 지수를 만든 건데 여기에 이 한미사이언스가 이번에 신규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만큼 주주 환원율을 높여주고 주주들의 친주주적인 그런 경영을 하려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매출액은 이번에 1분기 매출액이 3,321억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270억,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244억인데 이게 예년보다는 좀 못한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분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매수가는 35,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65,000원 제시해드리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34,000원을 살짝 좀 밑에 제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손절을 할 때는 너무 먼 밑에서 뭐 3%, 5% 절대 수치를 갖고 말씀하시는 분 많은데 일단 주가가 흘러내리면 분할해서 샀던 것 중에 분할한 것만큼 분할해서 파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을 더 낮은 가격에 100주를 팔았으면 101주를 사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반등이 나오면 손익분기점을 먼저 넘기게 됩니다. 이 부분은 참 이 투자를 하면서 실제로 경험을 해보셔야 제가 한 말씀이 어떤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한미사이언스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종목 나갑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웅제약의 뭐랄까요? 지주회사인 대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지주회사로서의 특징이 많은데요. 특히나 이제 이 자회사들의 용역 수익이나 또 임대 수익, 또 수수료 수익 등을 갖고 이 지주회사가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계열사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결국은 계열사들의 실적이 지주회사의 실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웅제약과 대웅바이오, 대웅개발, 한올바이오파마, 대웅테라피틱스 같은 종목들이 있고 특히 이 중에서 대웅바이오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요. 이 대웅바이오의 실적이 결국은 이 지주회사 대웅의 주가를 밀어 올리게 될 겁니다. 그저께 상한가를 빵 쳐버렸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자회사들의 실적이
반영이 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 그대로 1분기 매출액은 4,814억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611억,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345억을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는데요. 이게 역시나 이 대웅바이오라는 자회사, 똘똘한 자회사가 이 모회사를 먹여 살리는 것이죠. 매수가는 24,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22,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미사이언스와 대웅 잘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런 전략들 같이 챙겨가 보고 싶다. 나는 이 매도 타이밍 정하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링크 접속하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방 뜨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나는 이 방법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또 방법들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략주 남아있거든요. 지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이 적십자하고 친한 녹십자입니다. 이 녹십자라는 회사는 굉장히 오래된 제약회사이기도 하고 또 가장 먼저 홀딩스, 지주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제약주 중에서 이렇게 홀딩스를 가장 먼저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국내외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는 데도 한 44개 정도 됩니다. 자회사가. 완전히 그 그룹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주회사가 이 모든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봐도 알만한데요. 녹십자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녹십자 MS, 녹십자 웰빙, 그다음에 유비케어. 이 유비케어도 이 회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GC케어, GC셀, 이 세포, 저희표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죠. 이런 회사가 다양한 분야의 이 바이오나 신약 개발이나 이런 웰빙 또 이제 이 건강 기능식품이죠. 이런 것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녹십자 홀딩스는 진짜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이 회사의 또 다른 자회사 중에 하나가 이번에 또 상장을 합니다. 이 녹십자 홀딩스는 아마도 상장돼 있는 이 의료 쪽, 그러니까 제약 쪽에 있는 회사들 중에 상장사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제가 기억하는 한 7개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이번에 8번째 GC 지놈인가요? GC 지놈이라는 이 임상 유전체, 굉장히 좀 어렵긴 한데요, 용어들이. 이런 쪽에 있는 이 임상 유전체를 분석하는 업체를 상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IPO하면서 꽤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다음 달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 상장한 회사들, 자회사를 상장시키면 그 상장한 회사가 시장 가치를 갖게 되고 시장 가치를 갖는 것만큼 자산 가치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즉시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는 그 유가증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녹십자 홀딩스는 예전에 좀 실적이 좀 안 좋긴 했지만 그런 나름대로 이런 똘똘한 자회사들이 제 역할을 하면서 자기 시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자기 밥값을 하는 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녹십자 홀딩스를 장기적으로 좀 관심있게 보셔야 되고 1분기 매출액 4,945억, 영업 손실이 47억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당기 순이익은 181억을 만들 만큼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잘 갖고 있는 회사죠. 자,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3,000원에 손절가는 14,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지주사들도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녹십자 홀딩스 한번 검토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세가 더 강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신규 상장하는 종목을 보는 거는 또 어떨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 신규 상장하는 종목을 본다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이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종목 녹십자 홀딩스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녹십자 홀딩스 그 회사가 영업 손실이 나서 그렇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회사들은 똘똘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똘똘한 업체들이 결국은 지주회사의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부분을 이해하시고 종목들을 보시면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전략들 아래 보이는 방법 통해서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